이 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 국정원 별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정원 등 관계 부처까지 압박했는데요. 우선 관련 VCR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이 국제 사기 행각인데 이거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책기구 만들었죠, 우리. 그건 누가 가느라고 했죠? 예, 이것도 국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조실에서. 예, 예. 얼마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국제범죄여서 국정원 소관이어서 제가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놓긴 했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보이싱 범죄가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강력 지시를 했는데 우선 최근의 사태들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셨는지 노정열 개그맨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사실은 이 몇 천만 원이든 몇 억 단위라도 자기가 평생 벌어놓은 돈이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간 그 분의 심정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혹시 살아 있더라도 평생을 이제 그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망치는 정말 굉장히 나쁜 범죄입니다. 파렴치범 중에도 이렇게 정보통신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어떤 정보통신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일순간에 강탈해 가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례를 몇 번 봤는데요. 정말 집안이 피폐해 줄 정도로 예. 지금 말씀하신 품비박산이 날 정도인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정원이 예전에 이제 국내 정치에 관여했을 때는 권력이 좋았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시절도 그렇고 국정원 시절도 좋았는데 이제 대공수사권도 폐지가 되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굉장히 힘이 아직 약해진 것 같지만 이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중요한 것이 이제 산업 스파이라든가 특히 이렇게 국제 연루 범죄들 이번에 참 국정원 이 직원들이 굉장히 자존심도 셌었거든요. 확실히 좀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될 정도로 성과도 좀 내주시고 본인들의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그 소탕의 실력을 마음껏 이렇게 펼쳐주시면 예. 국정원의 위상도 높아지고 우리 국민들은 또 이렇게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민국의 NIS가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캄보디아에서 이번에 60여 명 이상 송환돼서 그중에 많이 구속영장이 뭐 청구가 되고 그랬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청년들이 잘한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 구조적인 압박 요인은 없었는지 그래서 비난하고 힐난하기 전에 우리 청년 백수 시대를 만든 우리 기성세대라든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모순은 없었는지 이걸 먼저 자성하는 바탕 위에서 예. 그분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그 책임은 또 그 부분대로 져야겠죠. 네,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배우님 네. 캄보디아 요새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네. 심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강력 지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 캄보디아에 대해서 선배님 혹시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래도 한 2, 3년 전부터는 들린 것 같아요. 소리가. 네. 최근에 위험하다. 최근에 들으셨어요? 네. 저는 같이 공연했던 사람이 여배우가 여기를 갔었어요. 와. 돈 벌러. 야, 언제? 이게 23년도 겨울에. 꽤 됐구나. 벌써 3년 전이네요. 네, 한 2년 전인데. 한 달에 얼마 번다고 하나요?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게 성과마다 다른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한 5, 600 준다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렇게 벌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오는 게 엄청 이제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뭐 나올 때도 저한테 뭐 그 거짓이 아니고 진짜인데 지금 내가 참 어디 잠깐 도망가 있어야 돼서 뭐 숙비가 없다. 숙박비가 없다 해가지고 돈 좀 한 5만 원만 1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는데 대박이다. 아무튼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사기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국제적인 사기 범죄죠. 그렇죠. 저는 이 사기 범죄에 대해서
엄청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간첩법 개정과 더불어서 이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개정이 좀 필요해가지고 엄청 강하게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범죄가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은 그 김병주 국회의원께서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예. 근데 저기 그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 왔다. 근데 데려온 사람들이 다 범죄자들이었죠, 거의 다. 대체로 그랬죠. 네. 사실은 이제 그건 맞습니다. 그 국회의원 분께서 좀 정보가 느리신지 네, 정말 다 문신이 정말 팔다리 다 가차 있던데 그런 분들 모셨다고 해가지고 그 데려왔다고 해가지고 울고불고 있는데 시신을 보고 울고불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피해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보면 어쨌든 그 관련된 뉴스를 계속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미국에서 그 구금돼 있던 분들 송환했을 때부터 좀 뭔가 쌓인 게 아닌가 감정적으로 그래가지고 북 뻗쳐 올라가지고 예. 눈물이 흘러나온 게 아닌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획기적인 뭔가 방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제안했잖아요. 예. 김병주 그 사성 장군 아니겠습니까? 예. 출신. 네. 네, 직접 가셔가지고 좀 구출해 오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김병주 의원의 눈물은 그거 좀 약간 이상했다. 좀 보셨습니다. 네, 낯뜨거워지는 눈물이었죠.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 김병주 의원이 의욕이 좀 넘치셨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충정을 의심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 눈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범죄 혐의가 짙고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조폭과 같은 형태가 드러났다면 네. 이 SNS의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네. 굉장히 오버하기가 쉬워요, SNS가. 네. 자기를 돋보여야 되고 쇼맨십도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이 점은 약간 놓친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뭐 김병주 의원이나 뭐 그 분이 데리고 온 3-4명이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캄보디아를 너무 범죄국화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이미지가 이미 먹칠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국가끼리는 우리도 어려웠을 때가 있는 것처럼 캄보디아 전체를 마치 범죄의 소굴인 것처럼 이미지화하고 또 네. 국가가 그런 식으로 대접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캄보디아 전체가 무슨 아주 후진 범죄 소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캄보디아 내에서도 범인들이 있는 것이고 네. 또 조직 범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조금 귀찮더라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네. 그 이번에 타 이제 뭐 유튜브 대표님께서 취재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영상도 제가 쫙 봤는데 정말 풍경도 너무 좋고 그 음식들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뭔가 휴양으로도 나쁘지 않은 국가이긴 한데 정말로 그 거기를 잠식한 중국 세력이 중국 범죄 세력이 거기를 잠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또 보다 보니까는 그 조직과 또 관련된 연예인도 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가 면밀하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즘 그 저희 청년들 집회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이제 구호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결사 반대거든요. 아 정말로 그 항상 뭔가 같이 연관되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고 안 좋은 일에 자꾸 연루되고 좋은 일이 저는 생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 나라만 이제 욕할 게 아니고 그 범죄를 누가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캄보디아 결사반대. 사태가 네. 진짜로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을 막 다 생산해내고 포함돼 있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짚어주신 게 중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저희 나라가 반중 정서가 원래도 있었는데 이 캄보디아 사태도 그렇고 이전에 몇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이 반중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중정서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제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북을 거의 차지할 뻔했는데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온 것이고 우리 예. 뭐 수나라 당나라와의 을지문덕 장군의 그런 살수대첩이 없었으면 위험하기도 했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고구려 시대부터 자존심을 좀 지킬 수 있는 거는 원나라 시대 부마국이 돼서 사위의 나라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식민지가 돼서 완전히 속국이 된 적은 없습니다. 조공 책봉 관계는 있었지만 예. 그래서 역시 우리가 신뢰에 입각해서 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17억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 1,700만이 범죄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나라 한 나라만큼의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단죄에 마땅하죠. 예. 하지만 지금 미국과 더불어서 G2 국가로 지구촌의 경제를 쥐고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중국과 미국입니다. 우리는 중국도 이용해야 되고 미국도 이용해야 되고 러시아와 일본도 이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강석 씨가 말한 점은 일부지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비자로 지금 소비 진작하는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 와중에 혹시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것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한 반중정서 분명히 있는 거 인정하고 존중도 합니다. 어허. 하지만 예. 우리가 이 정도 남한 정도의 땅덩어리 크기와 5,300만으로 17억과 대적을 하려면 우리가 훨씬 더 대승적인 견제에서 중국을 밀당도 하고 쥐었다 폈다 할 줄 아는 정도의 지략을 갖고 네. 우리가 우리의 실리를 좀 더 찾아보자. 그 중에 하나는 중국이 한 8, 90년대만 해도 굉장히 우리보다도 제조업 생산력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짝퉁 제품부터 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2000년도 특히 2010년도가 넘어서면 달나라 뒷면에 인간을 착륙시킨 나라가 중국이 유일하고요. 예. 지금 중국의 제조업 생산 기술이 우리나라 대기업과 같은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예전에 후진 그 차이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옆에 굉장히 큰 강대국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더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자극이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반중정서 한편으로 이용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이용하고 중국을 이겨넘을 정도까지 우리 국력을 키우자. 네. 저는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더 네, 들어보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노종열 선배님을 이렇게 뵐 때마다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게 야. 네, 그 정말로 합리적인 사고로서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토론이 재밌어요. 대화가 재밌고 토론이 재밌는데 그 뭐랄까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달나라 뒷면에다가 인간을 착륙시키진 않았고 그래서 막 내리진 않았고 그냥 우주선이 착륙했죠. 네, 우주선만 네. 근데 곧 아마 인간도 실린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중국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짝퉁도 많았었고 그 제조업이 이렇게 후진국이었었는데 점점 더 좋아진 이유가 산업 스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사실 저는 이것도 다 간첩의 일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나라의 기술 또 기업의 기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건데 그런 기술들을 다 빼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간첩법 개정해가지고 정말 저는 간첩은 무조건 사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전 간첩은 네, 맞습니다. 아마 일부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중국의 이 과학 기술이 예. 자가 발전한 측면이 많아서 일부는 있을 겁니다만 아마 이렇게 다 빼가서 이렇게 생산성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연구 개발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 그렇죠.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어떤 자립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지만 또 기술 탈취, 산업 스파이에 대한 문제 의식도 저희가 분명히 또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캄보디아 사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것까지만 얘기해 볼까요? 결국에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너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아까 후배분 말씀하셨는데 네.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캄보디아로 계속 사람들이 가는 건데 네.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배우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청년 실업 문제는 정말로 저도 지금 겪고 있지만은 예. 그 이제 근데 사실 생각보다 열심히 본인이 노력만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교육해주는 시스템은 이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나태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자꾸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뭐랄까 지원 정책들이 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본소득. 네, 기본소득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 실업급여도 예. 사실 저는 이제 실업급여를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실업급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타가는 사람들 중에 또 조선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쓸데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뭔가를 재미를 느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국가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청년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거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잘 사는데 객관적 지표를 보면 대중소기업 이 격차가 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대한민국을 이 정도 잘 살게 한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벌 총수들도 이제 예전에랑은 상당히 다르게 이미지가 좋아졌고요. 다만 이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서 아직도 여전한 뭐 꺾기라든가 하청 업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취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그 사이에서 청년들이
자기에게 맞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 틈새 시장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특히 청년들에게 되게 가혹한 게 경쟁도 제일 심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한두 번 실패하면 인생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자부활전을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촘촘한 지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을 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고요. 네. 조금 더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산업자원부 또 각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뭐 처음부터 5,600만 원 바라는 청년은 없습니다. 예. 자기가 일하는 만큼 적절히 최저임금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느낀다면 우리 청년들이 막 일확천금을 꿈꿔서 다 캄보디아로 날아갔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탈출구로 약간의 일탈을 한 것인데 그렇죠. 그걸 전부인 것양 확대 해석해서 청년들이 너무 나태해졌다. 청년 너무 버릇없다. 너무 퍼주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우리 세계 8대 9등 하는 경제력에는 안 맞는 알겠습니다. 해법 같습니다. 저는 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사실 그 청년들 이제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는 잘 많이 받아봐가지고 잘 알긴 아는데, 예. 네 이게 그 취업 준비금 같은 것들을 뭔가 이거 취업 뭐랄까 준비 자금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는 한 150만 원씩 매년 줘요. 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뭐랄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것에서도 또 잘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뭐 돈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지만은 저도 이제 이번 연도 받았어요. 150만 원을. 아이고 부럽다. 아이고 네. 부럽다 청년.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도움이 좀 됐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받으면은요. 예. 그 주변에도 이런 걸 받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받으면은 다 술 먹고 노는데 탕진을 쓰고 탕진을 하거든요. 아니면 여행 가고. 그랬구나. 이거 가지고 뭔가 취업을 위해서 무슨 새로운 일을 위해서 그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 예술인 지원금도 진짜 근데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엄청 더 증폭됐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좀 줄어들어가지고 예술인들한테 반감도 많이 사긴 했었는데 정말로 이런 지원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금 같은 거 알아보면은 타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아유. 때문에 사실은 이 그 뭐랄까 그 정치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뿌리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표장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전 표퓰리즘 좀 반대긴 합니다. 예, 갈 길이 멀어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두 분이 견해차가 심각했는데 결국 근본적인 건 국가의 역할, 또 국가의 쓸데없는 역할을 또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